평정 한 단원 마지막 단원만 남았잖아. 요것만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이 부등식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뤘었어. 그치? 특히 어떤 영역을 파악을 해서 함수값이 뭔지를 바로 찾아내는 거. 부등식에 등호가 없다 하더라도 등호가 생기는 상황이 어딘지를 볼 수 있다라고 했던 거를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이제 오늘 하게 되는 건 양쪽 부등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부분 무슨 말인지 짧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이미 연습이 되어 있긴 할 거야. 2x-1 fx x제곱 이렇게 돼 있다. 학교 이제 좀 있으면 중간고사 보지? 아니야? 아직 멀었어? 보고 있어? 무슨 빨리 보고 있지. 찍고 자면 안 돼. 그냥 뭐, 아니라고? 딱히 준비는 안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선 최선을 다해야 돼.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내년에 다시 한다라고 하면 그 중요한 성적인 거니까 남들 잘 때 자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이거 50 며칠 남은 거 아니야? 그치? 진짜 끝나겠다 이제. 그치? 부등식으로 가보자. 부등식 설명해보면 뭘 먼저 확인해보는 거냐면은 이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는지 보는 거야. 이 안에 지금 껴있잖아. 그치? 물론 같아지지 않는 문제들도 있긴 한데 먼저 이거부터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놓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둘이 같아지는 상황이 있는지 보면은 x제곱은 2x-1이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넘겨보면 x 빼기 1의 제곱은 0이다 잡히니까 x는 1에서 같아지는 지점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면 2x 빼기 1이 이렇게 돼 있을 때 함수가 여기에서 1,1이 있어. 근데 x제곱은 2x 빼기 1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거든?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쵸? 그러니까는 요 x제곱의 그래프는 뭐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뭐 이런 형태로 갈 거다. 그치? 뭐 이렇게 봐보면 y는 x제곱과 y는 2x-1이 있을 때 함수값이 중간에 여기서 지금 낑겼잖아. 그치? 그걸 보는 게 이제 핵심인 문제라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다른 부분은 이렇게 여기를 뚫고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함수 사이에 끼어있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면 돼. 그치? 가볍게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235쪽에 예제 1번, 2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적용하기 문제 조금 더 정리한 다음에 기출 정복하기까지 하고 이제 평정을 마무리 지을게.
예, 어떤 관점을 생각해 보냐면은 내가 뭐 공통모 같은 컨텐츠를 풀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식으로만 돌파할지 아니면 식과 그래프를 같이 연결을 시킬지 아니면 그래프 위주로 가다가 식으로 마무리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 예제일본 같은 경우는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그냥 바로 식에서 결론이 나오는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근데 괜히 그래프를 그리면서 추론을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는 식에서 이미 끝났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 기준을 잡아줄게. 왜냐면은 여기 둘이 같다라고 나왔을 때 k 값이 0과 1이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치? 0과 1, 2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여기서 0 대입하면은 0, F0. 이거 원래 시험장에서 안 써도 되는 거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F1, 여기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고, 또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 F2,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봐보면 F0은 0이고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는 F2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잡히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은 이 등식의 개수랑 모르고 있는 미지수의 개수를 자꾸 비교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치? 이 문제에서 2차 함수 fx라고 했는데 최대 지금 3개잖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치? 근데 등식이 이미 3개야. 그러면 그냥 정답이 나왔나라는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더 고민할 게 없다. 물론 여기서 인수정리 같은 거를 쓸 수 있으면 그런 걸 써보긴 하되 그래프에 대한 추론이 딱히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으면 오히려 혼란스럽게 문제를 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뭘 주의해 놓냐면은 만들어 놓은 등식이 몇 개인지 그거에 맞춰서 내가 알아야 될 문자는 몇 개인지 이거를 비교하면서 푸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치? 이렇게 생각해보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로 가게 되겠다. 근데 이제 예제 2번은 상황 파악을 해봐. 이거는 이제 그래프가 필요할지 아니면 없이 푸는 게 편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같이 좀 바로 설명을 해보기로 할게. 그리고 미적분은 엔제에서 데이4까지 좀 설명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 이미 숙제는 훨씬 많이 하고 있을 거야. 그치? 사실 이번 주에 엔티켓을 풀고 있어야 되는데 엔티켓 미적분 맞지?
근데 여기 잘 안 됐던 문제들을 좀 알려주면은 내가 평점 끝나고 나서 하나하나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 데이 4까지 해서 질문을 좀 해줘. 질문 없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는 내가 같이 풀어볼게. 응. 24, 26번? 잠깐만, 요거. 우선은 데이 5까지를 좀 먼저 할게. 17번? 응? 우선은 데이 4까지, 내 말을 잘못했나? 데이 4까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개 되면 좀 더 하는 걸로. 목요일도 있으니까, 목요일은. 더 없어? 괜찮아? 아니, 이거 평정 예제 문제 안 되는 친구들 무슨 일이야? 그럼 봐보자, 여기. 여기서 등호가, 그러니까 부등호가 만들어져 있을 때 어떻게 파악하면 되는 거였냐면은 F1은 F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봐. 요 지점이 1, 여기를 2,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요 지점이 그럼 2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일단 요 점, 여기 이 점. 이 두 군데에는 fx가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치? fx가 1 대입하면 f1은 1과 2 사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f2는 2랑 4 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돼 있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f1과 f2가 같다라고 지금 일단 놓은 거야. f1과 f2가 같다. f1과 f2를 이렇게 같게 놓고 나면은 상황이 지금 이렇게 바로 잡히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f1이 1과 2 사이, 그 다음에 f2라고 하는 거는 2랑 4 사이인데 둘이 같게끔 만들 수 있는 숫자는 2밖에 없어. 이 둘이. 같게끔 하는 거지. 2밖에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바로 2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fx가 2x보다는 작거나 x부터 할까? x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 함수 값은 같은데 함수가 더 큰 쪽에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한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접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쪽에서.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1인 지점에서 1,2에서 지나가는 건 맞는데 여기 지금 접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나면은 그러면 f' 1은 2가 바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f' 2는 또 1이 바로 나오는 거고 잡히니까 바로 3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면 되지.
89번 하고 그다음 91번 설명을 해볼게. 뭐 90번 이미 풀고 있는 것 같네. 89번은 9가 나와야 되거든. 음. 89번부터 한번 해보면 x 그 다음에 fx 여기 x 3승 빼기 6x 제곱 플러스 10x 이 식이 만들어져 있다. 그치? 근데 만족시키는 x대 값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먼저 둘이 같다라고 생각해서 같은 게 없을 수도 있어. 이제 같은 지점이 있는지를 관찰해보는 거야. 둘이 이렇게 같은지 관찰해봤더니 x 값이 0과 3이 잡혔을 거야. 0과 3이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어차피 우리는 x가 1보다 큰 같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 하는 거니까 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는 걸로 볼 수 있겠지. 그냥 3을 기준으로.
그렇게 가버리면 그러니까 F3은 3이 된다고 잡을 수 있지? 3, F3, 3 이렇게 될 거니까 F3은 3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어.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봐야 되냐면 yx를 그어보자. yx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어놓고 그 다음에 fx 그래프를 그리는데 fx가 3,3을 기준으로 해서 잘 봐야 돼. 요 점이 3,3 3,3이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을 본다라면은 그래프가 분명히 뭐 이런 형태로 될 거야. 그치? 얘보다 지금 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 해를 반영해야 되거든. 해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을 해봐. 일단 1을 기준해서 여기다 1 대입해봐. 이건 1이지? 1,1. 여기다 1 대입해보면 1 빼기 6 플러스 10이니까 1,5야. 1,5가 이런 지점이 있다 해보자. 1,5가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걸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 어떻게 예시를 들면 되냐면은 이 상황에서 만약에 3차 함수를 이 3차 함수 있잖아. 요거 정확하게 안 그려도 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그냥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이 함수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접했잖아. 접하고 나서 1인 지점에서 여기를 무조건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돼. 이렇게. 그치? 그렇게 해야 x 값이 1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큰 거니까 해가 안 되는 거라고. 이 해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잖아. 그치? 이거를 반영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따라서 이 경우는 뭐가 되냐? f에 이 빨간색 f지? f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이 5라고 그냥 계산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아니면 이쪽으로 지나가도 돼. 어떻게 지나가면 되냐면은 야 지금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뚫고 내려가 버려도 돼. 이렇게 해도 여기 y는 x보다 얘가 지금 작아져 버렸지. 그치? 여기에서 지금 벗어난 상황이 생겨버렸잖아. fx가 x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벗어나게 된다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경우는 f1은 1이 된다 볼 수 있겠지.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원래 있었던 이 범위 안에 fx가 안 들어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경우를 풀어보면 이 문제는 fx는 일단 x를 빼. fx에서 x를 빼면 그 함수는 3에서 접했어. 3에서 접했으니까 k 곱하기 뭐 x-3의 제곱 이렇게 식을 놓을 수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한 번 대입하고 5 한 번 대입해서 1,1을 지나가거나 1,5를 지나간다. 두 개의 경우를 따져보면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로 f1이 어차피 여기는 1 대입하면 4k 플러스 1이야. 4k 플러스 1. 그다음에 두 번째 f1이 4k 플러스 1인 건 똑같은데 이 f1이 5일 때랑 그 다음에 이게 1일 때를 지금 이렇게 나눠서 풀려고 하는 거거든. 이렇게 간다면 여기는 k 값이 1이 될 거고 여기는 k 값이 0이 될 거고. 근데 k가 0이 되면 안 되지. 이차함수가 아닌 거니까. k가 1일 때가 정답이다. 바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소민이 이거 이해됐어? 재서 이해됐어? (90번) 한번 해볼까? 90번 아직 마무리 안 된 사람 90번에 답이 11이 나오는데 괜찮아? 안 해도 돼? 91번은 불과 얼마 전에 풀었던 기출문제야. 근데 이 기출문제 풀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풀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풀어야 될지 배웠으니까 한번 적용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봐. 관점이 좀 더 넓어질 거거든. 2k 빼기 8이랑 4k 플러스 14k가 항상 그러니까 같은 경우가 항상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데 같은 경우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기본 태도란 얘기야.
91번 됐어? 응. 성공 됐어? 91번? 30일? 어? 틀렸다고? (91번도) 간단하게 같이 정리해 볼게. 여기 보면은 2k-8,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fk 플러스 2 마이너스 fk, 이렇게 식이 정리되어 있고, 이쪽은 4k제곱 플러스 14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러면 둘이 같을 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 k 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나왔을 거야. 잡으면 k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왔을 거다. 그치? 그러면 각각을 대입을 해보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 마이너스 10이지? 여기 대입해보면 f1에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뺀 걸로 볼 수 있어. 이게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10 사이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f1 빼기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0이다. 식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2 나눠야 되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이 k가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찬가지지. 그치? 똑같이 해보면 여기 f2에서 f4, f0이지? f0에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한 값은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이잖아? 마이너스 24.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다.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 변화를 따진다라거나 뭔가 그래프로 추론하기 전에 먼저 등식이 2개 나왔으니까 상황을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최고 차이계수 1인 3차 함수니까 미지수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3개. 근데 등식은 2개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럼 하나 더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때 묻는 걸 봐봐. f'3이었잖아. f'3이면 마지막 상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거기다가 f1 빼기 f-1에도 상수가 없어질 거고, 얘 빼기 얘도 상수가 없어질 거니까, 이거는 그냥 열림만 하면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거 그래프 하나도 필요 없었잖아. 등식을 몇 개인지를 구성을 해보면서 조건들을 파악을 하는 연습들을 해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기로 할게. 이원 n제 지금 설명할 건데, 뭐 완전히 원활하게 괜찮았던 문제였으면 조금 다른 거 풀면서 들어도 되고, 15번부터 설명을 해볼 테니까 15번부터 한번 봐보자. (15번은) 별이 3개짜리였고 당연히 좀 생각을 발상을 떠올리기가 어려웠던 건 맞는데 계산 자체가 복잡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 15번 문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fx는 1 플러스 sin x가 있고, 그 다음에 gx는 k 루트 x가 있어. 근데 여기서 바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1 플러스 sin x는 어떤 그래프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가 될 거라 예상을 한다라면은 k 루트 x라고 하는 게 뭐 0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 이게 접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지금 봐야 되는 건데, 그게
뭔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그치? 서로 다른 교점에서 항상 1이다 했을 때. 거기다 이거 지금 평행이동까지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냐면은 얘는 일단 같다라고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봐. g x 빼기 a라고 하는 거는 k 루트 x 마이너스 a가 될 건데 얘랑 같다라고 방정식을 만들어 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1 플러스 사인 x는 k 루트 x 마이너스 a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거 그대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제곱을 해서 실근의 개수 1개가 되는 상황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 말이 근데 제곱 마음대로 해도 돼?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x제곱은 x는 2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해봐. 그치? 얘 제곱해버리면 x제곱은 4로 바뀌지. 그치? 원래 등식이 하나인데 이게 2개로 바뀌어버리잖아. 그치? 저거는 제곱 마음대로 해도 되냐 물어본 거야. 괜찮아. 그 이유가 뭐지? 이것도 0보다 커놨고 이것도 0보다 커놨으니까. 그치? 그렇게 근거를 잡아가면서 제곱을 해서 계산을 했어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그냥 내가 무작정 계산해서 답이 나왔다고 하면은 좀 근거가 부족했던 거야. 그치? 그래서 둘 다 0보다 커놨던 거니까 얘를 제곱해서 계산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야. 제곱하고 이쪽은 k제곱에 x-a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럼 이제 보기가 유리해진 게 요거 무리함수였는데 얘 지금 직선 1차 함수로 바뀌어버렸어. 1차 함수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계산을 할만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제 단 여기에서 x값이 a보다 커놨다라고 하는 건 써줘야 되겠지? 정의역이 원래 a보다 커놨다니까 이렇게 써주고 나서 확인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어차피 이거는 어떤 그래프인지 알고 있으니까 1 플러스 sin x제곱 그래프만 잘 그려주면 돼. 그치? 그래서 이게 미분 한번 해보자. y 는으로 놓고 나서 미분 한번 해보면 y 프라임은 1 플러스 sin x 하고 여기다가 뒤에 코사인 x를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어차피 1 플러스 sin x는 또 양수인 거니까 0보다 커놨던 거니까 코사인 x의 부호 변화가 어디서 생기는지만 관찰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뭐 2분의 n파이 지점이라 볼 수 있겠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지점들 이런 지점들 위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데가 극값이 잡히는 지점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1 플러스 sin x의 제곱 정도는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었을 것 같긴 해. 그래도 대략적으로만 표현을 해볼게.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잡고 0,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최대값은 4가 맞지? 그치? 최소값은 0이 될 거야. 최대값 4에 최소값 0인 거고 0 대표했을 때 1을 지나가니까 여기 1 지나가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이 지점들은 극값을 지금 잡아놓은 거거든. 극값이 생기는 지점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인 거니까 여기 뭐 2분의 파이라고 둔다고 하면은 2분의 3파이는 또 여기서 생길 거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또 여기서 생길 거고 이렇게 쭉 잡혀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프는 뭐 이런 형태로 극값 찍고 그 다음에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애들이 지금 계속 반복된다 볼 수 있겠네요. 그치? 얘가 또 가가지고 이런 형태로 반복이 되겠지? 그치?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교점의 개수 1개가 돼야 된다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거는 변곡 접선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치? 여기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변곡 접선을 잡아보면 얘랑 지금 똑같은 기울기를 그려야 되니까 내가 조금만 수정을 해보면 얘가 갔을 때 이렇게 잡아볼까? 이렇게 해서 잡아서 봐보면 변곡점이 이런 지점쯤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교점이 1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기울기를 문제에서 K제곱이라 줬어요. 근데 얘보다 기울기가 더 커져버리면 교점에서 몇 개야? 여전히 1개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보다 기울기가 작아져 버리면 2개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는 최소값의 기준은
변곡접선의 기울기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나가면은 그냥 쉽게 정답이 나오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을 거야. 그치? 한번 답을 확인해 볼까? 저거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 변곡접선이 어딘지를 보려고 한 거야. y 더블 프라임을 만들어 보면 이 계산은 생략을 할게. 2 곱하기 1 마이너스 2 사인 x, 그 뒤에 곱하기 친 게 1 플러스 사인 x로 이렇게 식이 정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거든. 이렇게 놓고 나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는 또 0보다 커 나왔다. 요거는. 그치? 요건 또 0보다 커 나왔던 거니까 따라서 1 마이너스 2 사인 x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야 돼. 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는 쪽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 여러 지점들이 생기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보기 쉬운 부분은 여기거든. 이 지점이 P라고 이렇게 잡아봐. 그치? 이렇게 잡았을 때 사인 P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사인 P는 2분의 1. 사인 P는 2분의 1. 이렇게 지금 접근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거에 맞춰서 코사인 P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데 이거 코사인을 왜 구했냐? 이거 지금 계산해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계산했어. 그래서 변곡접선에서 기울기만 구하면 정답이 되겠지? 변곡점에서의 A 기울기만 관찰하면 된다는 얘기야. 기울기만 관찰을 하면은 바로 정답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인 거야. 여기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P인데 우리 지금 양수인 부분 봐야 되잖아. 기울기가. 그치?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대입해야 되겠지. 이쪽 이 기울기는 필요 없다는 얘기야. 요 변곡접선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치? 왜냐면 K제곱은 기본적으로 양수거든. K제곱은 양수인 거니까 이쪽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 그냥 정답이 되지. 얘가 기울기가 2분의 3루트 3인 거니까 따라서 K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얘 제곱하면은 되고 K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3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기울기 자체가 K제곱이었던 거니까.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4승을 물어봤으니까 4제곱 해버리면 그게 이제 최소값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4분의 27 잡으면 31이 정답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돼. 17번 문제는 문제 풀이는 간단했는데 뭔가 이해가 된 것 같으면서도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을 수 있었으니까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 뭐냐면은 fx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 분의 위에는 x 빼기 5야. 이렇게 했으면 썼어. 근데 문제에서 y는 코사인 a파이 곱하기 fx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 의 모든 극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야. 맞지? 그러면 이 도함수를 구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먼저 해보냐면은 여기다가 얘를 지금 합성된 게 보이니까 세모라고 생각해보자. 그치? 그 세모가 몇 파인지 바로 알 수 있거든? 문자로 두면 2분의 n파이야, n파이야. 극값이 생기는 지점, 코사인이. n파이란 말이야. 그치? 0파이, 1파이, 2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이런 데서 극값이 지금 생기는 상황인 거잖아. 여기 이 부분을 n파이라고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치? 얘가 지금 n파이가 되는 상황에서 극값이 생긴다. 이렇게 관찰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y는이라고 써져 있긴 했지만 이거를 gx로 정해볼까? 이렇게 둔다라 하면은 그럼 g'x를 구해봐. g'x는 계산을 해보면 사인 a파이 곱하기 fx는
미분을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안에 거 속미분 한번 하면 되지. 속미분 해버리면 여기 a파이에 곱하기 f'x 이렇게 식이 정리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이 도함수의 개형이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부호 변화만 보면 된다고. 그치? 그럼 부호 변화를 본다고 봤을 때 이 지점이 얘가 이미 n파이에서 부호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n파이가 아니라 여기 a파이 곱하기 fx 있지. 저거 자체가 n파이에서 그 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사인 n파이라고 하면은 n파이 부분에서 부호 변화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사인 파이, 사인 2파이, 사인 3파이 전부 다 부호 변화 생기는 지점이지. 그러면 아까 했었던 얘기랑 일치하는 거야. 아까 코사인 함수가 합성을 하는 함수가 n파이에서 극값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봤었는데 여기도 부호 변화가 n파이에서 생기네? 이렇게 돼버린 거.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f'x 있잖아. 이게 만약에 부호 변화가 생긴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부호 변화가 야, 내가 예시를 들게. 그냥 예시를 들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야. 만약에 여기가 부호 변화가 이렇게 지금 생겼어. 0,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지점들에서 다 극값이 잡혔다고 해봐. 그치?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0,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데서 지금 부호 변화 다 생기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 f'x의 부호 변화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파이랑 그 다음에 파이에서 이렇게 생겼어. 그냥 조금 더 파이랑 2분의 5파이에서 생겼어. 내가 그냥 예시를 들게.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 풀이는 실패한 거야. 왜냐면은 여기에서 부호 변화 생긴 부분이 있지.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돼. 왜냐면 얘랑 얘가 지금 서로 같잖아. 이미 n파에서 그 값을 가진다 했는데 여기 부호 변화도 n파에서 부호 변화 생긴다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랑 이 원소들이 이미 같은 상황이라고. 같은 상황인 거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부호 변화는 이 안에 섞여 들어가야 돼. 그치? 그렇게 되어야 일부가 지금 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산 한번 해볼게. fx를 계산해보면 얘 미분을 해. 미분을 하면 f'x는 지금 목셈인법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 분의 위에는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 요거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목셈인법 써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9로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1과 9에서 부호 변화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1과 9 이렇게 부호 변화가 있는 상황.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건데 이 부호 변화가 생기는 지점들이 대입을 했을 때 전부 이 안에 있는 이 안에가 사인 값이 0이 되는 지점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니까 1을 대입을 해보면 사인 a파이의 f1이지. 요게 0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9를 대입해보면 사인 a파이의 f9 또 역시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도현이 괜찮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면 f1 곱하기 a랑 그치? 그 다음에 f9 곱하기 a 얘네들은 전부 다 정수가 되어야 돼. 이게 지금 정수. 그렇게 돼야 0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이 나온 상황으로 볼 수 있겠어. 마무리를 지어보면 f에다가 1 대입해. 1 대입하면 이 f1 곱하기 a라고 하는 숫자는 뭐가 되냐면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a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거. 그치? 밑에 거 요거 해보면 얘는 이 13분의 1 곱하기 a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a 값이 양수라 했으니까 최소값 a는 39가 된다. 이렇게 좀 확인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뭔가 평소에 풀던 실무에서 접하지 못하는 유형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요 관점을 한번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면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그냥 함수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도함수로 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로 해서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해설을 좀 봤어. 다시 풀고 질문. 하려고 하고 있어. 너무 응? 어려웠어? 예전보다는 어. 한두 문제 정도 더 풀긴 푼 것 같은데. 어려운 건 어려워. 찍은 게 너무 많아. 아, 나머지 회차는 응. 1회차도 지금 해설을 이미 했어. 그러면 1회차는 언제 풀고 볼까? 해설을. 그거는 따로 풀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까? 응, 알았어. 이게 언제까지 하면 좀 이번 주에 2회를 할 거니까 이번 주에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응. 18번을 같이 봐보자. 17번 안 했나? 17번 했지. 자주 나오는 이제 적분 문제라 볼 수 있는데, 일단 fx의 특징을 봐보면 fx는 마이너스 x 4승에 마이너스 x 3승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gx는 0보다 큰 같은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g 프라임 g에 f 프라임 x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x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지? 여기서 이미 알 수 있거든, g랑 f 프라임 사이의 관계를. f 프라임을 g를 취했더니 x가 원래 x로 돌아온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f 프라임과 g는 서로 역함수 관계를 볼 수 있겠어. f 프라임과 g가 역함수 관계를 하는 거를 이렇게 잡아두고 시작을 했는데, gx는 f 프라임 x의 역수다, 역함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역함수. 단, 뭐 x가 0보다 큰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정의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물론 이계도 함수를 뭐 만들어 보거나 해서 감소하는 함수인지 증가하는 함수인지 관찰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이미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감소나 증가가 맞겠지. 근데 어차피 도함수나 지금 이계도 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구하는 상황이 맞긴 했는데, 이거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이거 마이너스 x 3승으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1이야.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래프 그려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통과하고, 그 다음에 0에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내려간 함수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서 전부 다 감소함수라 볼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역함수 존재하는 거는 당연히 맞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마이너스 7부터 0까지의 라지 f gt 그 다음에 dt 값이 뭔지를 물어봤어. 이 값이 뭐냐 물어봤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정의되는지만 보면 되는데, 이 라지 f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의돼 있지. 0부터 x까지의 스몰 ft dt.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해야 될 거 두 개. f0은
0이다. 그치? 이거 하나랑, 그 다음 미분을 했을 때, 라지 f 프라임 x는 fx다. 이 두 개씩은 정리를 해놓고 나서 좀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 식이 이제 문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아까 fx랑 f'x의 역함수 관계라고 했던 거를 이제 여기서 뭔가 이용을 해야 돼. 그치?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식 그대로 gt를 보기는 불편한 상황인 거니까 얘를 바꿔보자. 여기 있네? f'x의 역함수로 얘기했었잖아. gt라고 하는 거. 그치?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적용한다면은, gt는 x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생각해보기로 하자. gt는 x로. gt는 x로 치환을 해볼게. 그러니까 gt는 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났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로 이거는 바로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거든. t는 g 역함수 x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근데 g 역함수 x라고 하는 거는 f 프라임 x라고 볼 수 있겠어. f 프라임 x. 그치? 그러니까 f 프라임 x의 역함수가 gx였으면 이 말 지금 그대로 쓴 거 맞지?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니까 g 역함수 x는 f 프라임 x다. 지금 이렇게 쓴 거야. f 프라임 x 역함수는 g 역함수 x. 이렇게. 그치? 맞아. 역함수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해서 얘 지금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 뭐가 잡히냐면은 dt는 f'x dx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치? 맞지?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해줘야 돼. 얘를 정리해줘야 되는데 구간을 다시 잡아야 돼. 구간을 잡으려고 하면은 x랑 t의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t 값이 원래 마이너스 7이랑 0이었어. 그때 그럼 x는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보면 x는 t랑 x 사이 관계는 f 프라임 x가 t인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거 미분을 해봐야 되겠다.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4x 3승에 마이너스 3x 제곱. 지금 이렇게 둘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두고 나면은 t 값이 마이너스 7일 때 라고 하는 건 f 프라임 x 값이 마이너스 7일 때가 x 값이 몇이냐? 몇이야? 1이. 그냥 1. 그치? 그냥 1이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t 값이 0일 때는 이게 0일 때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0일 때지. x 값이 0일 때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를 고쳐주면 마이너스 7부터 0까지는 1부터 0까지로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겠어. 그치? 그 다음에 라지 f 치우고 x 쓴 다음에 dt 대신에는 f 프라임 x dx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건 이제 부분적 분으로 볼 수 있겠네. 부분적 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얘를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그적 해야 되겠다. 그적 해버리면 적 하고 1부터 0까지 에서 빼기 하고 미적인 거니까 미적 해버리면 fx의 그냥 제곱이 나오겠다. fx의 제곱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 자, 잘못 썼나? 잠깐만, 어디서 잘못됐나? 여기서 이게 더블 프라임이었다. 미안. 요 프라임이 하나 더 붙었네. 이렇게 f 프라임이 썼으니까 더블 프라임을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도 이 부분이 더블 프라임일 때 이렇게 더블 프라임을 체크를 하고 그러면 그적 빼기 그 다음에 미적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다. 여기다 0부터 1부터 0까지 dx를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여기는 0 대입한 거는 어차피 0이야. 필요 없고 마이너스 f 프라임 1에
값에다가 f'1 얼마지? 그냥 7이네 저기. 그치? f1에 곱하기 f'1을 이렇게 지금 써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라지 f1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는 f'1만 확인해봐. f'1은 마이너스 7이거든?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 요렇게 합치면 7 곱하기 라지 f1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게. 7 곱하기 f1.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1부터 0까지 이거 한 번 더 fx, f' 쓰면 시한적분으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fx의 제곱꼴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제곱꼴에 1과 0을 대입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이거는 0부터 1까지 FTT거든? 0부터 1까지 FTT. 0부터 1까지 FTT 그대로 써버리면 여기는 다시 한번 쓸게. 7 곱하기 마이너스 1, 0부터 1까지의 마이너스 x 4제곱 빼기 x 세제곱 dx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0 한 번 대입하고 1 한 번 대입을 해보면 이 0 대입했을 때 f0은 F0은 0이지. F0은 0이고, F에다 1 대입해보면, 저기는 마이너스 2.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플러스 2로 이렇게 정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0분의 23이 나와. 그래서 답은 43이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치환적분, 부분적분에 대한 문제들은 엄청 많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왜 이 생각을 하고 갔었어야 되는가에 대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치? 근데 여기 보자마자 g f'x는 x라고 했을 때 g랑 f'은 서로 역함수 관계네? 이거를 눈치를 챌 수 있었어야 되겠다. 그치? 그렇게 잡아놓고 나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좀 평이하게 풀렸어. 요 나머지 5일차, 6일차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 그래서 이거 조금 더 풀어오고 5일차, 6일차, 뭐 7일차 이 정도까지도 한번 좀 더 풀었으면은 좀 더 풀어서 정리를 하고 하죠. 원경이 며칠차까지 풀었어? 6일차까지? 그 다음에 공통모로 가볼까? 공통모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공통모에 좀 쉬운 문제들을 좀 먼저 풀어볼게. 이 모의고사 자체가 좀 어려웠어가지고 준킬러 문제들이 좀 어려웠던 문제로 봐야 되는데 그냥 알려주는 대로 한번 같이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여기서 8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먼저 풀어볼까? 8번. 이미 풀었으면 딴 거 더 할 수 있도록 해볼게. 이거랑 그 다음에 18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6개를 좀 빠르게 먼저 풀어보자. 선생님 이미 해왔지? 어디까지 했어? 아쉬운 번 보고 넘어갔어? 20번은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 여기 조금 당장 좀 애매한 문제는 내가 적어줄게. 15번이랑 21번, 22번은 요거는
그냥 좀 나중에 풀어도 되는 걸로 하고 요 세 문제 빼고는 한번 정리를 해보자. 특히 21번은 조금 삼각함수 활용 이 정도로 안 나오는데 좀 약간 과하게 나왔어. 이 당연히 풀려야 될 번호라 생각하는데 막히는 문제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생각보다. 8번 문제에서 얻고 가야 될 교훈은 뭐야? 우리 평정에서 연습했던 걸로 한번 연결시켜봐.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항등식이었지? 그치? 문제 풀 때 미분해서 했을 거고, 미분 말고 또 하나 뭐 했어? 개수 비교했지. 그치? 그래서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풀었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치? 그리고 9번, 10번은 잠깐만 기다렸다 얘기해 줄게. 해줄 얘기가 있거든. 9번, 10번도.
안 됐어. 안 됐다고? 됐다고? 구 번 10번을 내가 설명을 해주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 특히 10번 문제 9번 둘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무 그래프를 추론해야겠다는 생각, 그래프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식으로 돌파할 문제인지, 그래프가 같이 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그래프로만 가다 식으로 마무리해야 될 문제인지, 이거를 자꾸 판단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그랬지. 그치? 근데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막 복잡하게 fx를 따져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던 문제야. 접선의 방정식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거든? 직선 두 개의 상황을 관찰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3참수를 거기다 우겨 넣으려고 하면은 그래프가 잘 안 그려져. fx 플러스 x 어떻게 그릴 거야? fx 뭐 아까지 안다 하더라도 점점 복잡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접선의 방정식끼리의 관계를 보는 데 집중을 한다. 거기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 그치? 10번 같이 해볼까? 아니면 정리됐어? 십 번 마무리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같이 한번 해볼게. 여기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접선에 집중을 해서 파악을 해봐. 접선 M을 하나 잡고 얘에 대한 식을 먼저 써볼게. fx 위에서의 접선인 거니까 이거는 y는 f' 마이너스 1 하고 x 플러스 1에 플러스 1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식 정리 한번 하면 f' 마이너스 1x에 그 다음에 플러스 f'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 거.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지? 근데 접선 n이라고 하는 거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여기 y는 그 다음에 문제에서 0, 마이너스 1에서 곡선 fx 플러스 x, 곡선 fx 플러스 x에 접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함수 미분에서 0 대입한 게 기울기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y는 f 프라임 0에 플러스 1 한 다음에 x 붙이고 빼기 1을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겠지. 그치? 이해했어? 이렇게? 근데 내가 아까 했는 얘기 뭐냐? 접선의 상황을 한번 봐봐. y는 x가 아니라 y축이 이렇게 있어.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접선 m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다 해보자. 이렇게. 이게 m이야. 예시야. 그러면 이 접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n이 된다를 한 거니까 걔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간 게 n이지. 이게 지금 n이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이 관계를 표시한다라면 이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첫 번째는 기울기는 f'-1이었잖아. f'-1이라고 하는 건 뭐랑 같은 거냐? f' 플러스 0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치? 성우 이거 이해돼? 근데 두 번째는 y절편이 겹쳤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10번 문제 치고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식으로 이렇게 돌파할 줄 아는 힘도 있어야 된다. f'-1 플러스 1은 이거 마이너스 1이지 그냥? 이렇게 식을 써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따라서 정리해보면 여기서는 f'-1은 마이너스 2가 나와.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된 상황. 그 다음에 원래 식에다 다시 대입해보면 f'-1이 마이너스 2인 거니까 f'0도 잡히지? f'0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등식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거네. 그치? 접선 m을 다시 봐보면 접선 m은 이렇게 쓸 수 있지? y는 마이너스 2x 그냥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인 거다. 이렇게 그냥 바로 식을 쓸 수가 있다. 그치? 그러면 결국에 fx에서 이 접선 m을 뺐어. 그럼 그 함수는 어디서 접한 거냐면은 마이너스 1에서 접했어. 마이너스 1에서 접했으니까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에 나머지 부분은 x 마이너스 b를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식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마무리하는 형태로 가면 돼. 맞지? 18번도 뭔가 돌고 돌다 안 풀릴 수도 있는 3점짜리 문제거든? 당황하지 않고 풀었는지 한번 확인해봐. 19번은 기본 문제지만 한번 연습해보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 20번은 조금 계산이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해볼게. 그리고 저기까지 된 사람들은 (11) 14번 더 풀어보자.
20번? 19번? 19번은 이상하다. 19번. 19번 여기다 정리해 볼게. 19번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 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에 대해서 ak분의 위에가 2k 플러스 1. 요게 n 플러스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근데 이거 하나의 전체 하나의 수열로 보면 되잖아. 수열로 본다 생각하면은 일단 1은 따로 대입해야 되지? n은 1일 때 먼저 대입해보면 여기는 a1분의 3이고 여기는 그대로 1 대입하면 9가 돼. 그래서 a1은 3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있겠다. 이렇게 확인했지.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일 때는 일반항 바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요게 바로 나오면 an분의 2n 플러스 1이지. 마지막 항만 살에 남은 거야. 그거는 n 플러스 2의 제곱에서 n 플러스 1의 제곱을 뺀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기억났지? 아 이거 안 돼. 이거는 반드시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팔 번 문제 잘 안 된 사람들 같이 해볼게. 28번 해볼까? 좀 기다려볼까? 안 돼? 일단 이게 속도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VT는 인테그랄 12 t제곱 빼기 2 dt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이 식을 써보면 4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t 제곱 이렇게 24t 제곱이지?
24t네 그냥 24t.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이렇게 붙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20번 문제 좀 뭔가 될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 됐어? 이거 어떻게 판단해 보냐면은 원점을 한 번 지나고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럼 이건 어떻게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3차 함수가 아니라 지금 4차 함수지? 4차 함수가 지금 오고 있는데 루트 2에서 속도의 그래프를 표현한다 생각해봐. 요거 지금 요거 속도의 그래프 표현을 하는 건데 루트 2에서 그 값을 가져야 돼. 루트 2라는 지점이 이렇게 있다라면은 그래프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된 거냐면 뭔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지금 갔다 보지.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갔다 좀 요런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사실 변곡점은 0이라고 하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요 지점이 변곡점이 됐고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면 그치? 문제에서 P는 출발한 후 원점을 한 번 지나고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이렇게 했으니까 두 번 바꾼 게 맞는데 여기에서 축을 이렇게 잡아서 표현을 해보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이만큼 증가했다가 여기 지금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데 딱 정확하게 여기만큼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증가한 상황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치? 이게 두 번 속도가 바뀌면서 정확하게 원점을 한 번만 다시 찍었다 상황이야. 여기 원점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 원점? 그러면 결국에 여기 이렇게 0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해버린 게 얼마가 되어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한 게 0이 돼야 되겠지. 그치? 이게 올라간 만큼 내려온 거니까 여기 알파로 둔다면은 0부터 알파까지 정적분한 값이 0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다. 그치? 수능에서 계산 관점을 강조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약간 호흡이 긴 계산도 정확하게 하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어. 이 C값은 바로 찾을 수 있거든? 여기다 그냥 V에다 알파 대입하면 돼. 그럼 이게 4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4알파 플러스 C인 건데 이게 지금 0인 거잖아. 그래서 이 C값이 마이너스 4알파 세제곱에 플러스 24알파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식에다 대입하면 VT가 나온 거잖아. 그리고 이제 0부터 알파까지 정적분한 값이 0이다라고 계산을 하면 이제 알파 값이 뭔지가 나오게 돼. 성우 뭐 헷갈리는 거 있어? 여기 이거? 아 이거 V 그래프였어. 이거 V고 요거는 위치에 대한 함수인 거고.
알파 값 몇 나왔어? 이게 안 나왔어 아직? 마이너스 4. 응? C가 마이너스 16? 그냥 16이 나오는데? 알파 값이 2가 나오거든. 요거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0부터 알파까지의 VTD 튼 거니까, 이거 그대로 적분해본 거 다시 써보는 거다. 적분해보면 T4승에 빼기, 그 다음에 12T제곱. 빼기 4알파 3승에 마이너스 24알파 T 이렇게 잡은 게 적분한 거야. 0부터 알파까지 이렇게 써버리면 돼. 그치? 이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알파의 4승에 플러스 12알파 제곱이 이렇게 나와. 그치? 근데 이게 0이 되는 값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알파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이 알파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잡히는 거였어. 이게 0일 땐 거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알파는 2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제 계산이 거의 다 끝나게 된다. 근데 실제로 이거 지금 문제가 20번에 있고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려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좀 괴롭히는 게 1부터 3까지 거리 구하라고 하면은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그냥 적분해야 되고. 이거 그래서 계산이 좀 걸렸다. 시간이. 근데 방향은 잡아서 풀 수 있게끔 해보면 좋겠어. 이번에 평정을 빨간색 책 가운데 중간에 안 푼 문제들 있으면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답을 좀 고쳐보고 다시 갖고 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급식표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미적분이 좀 밀린 사람들은 이온 엔제라도 좀 충실하게 푸는 걸로 그렇게 해보기로 할게. 그치? 그리고 공통모도 꾸준히 이렇게 같이 풀면서 공통모, 그 다음에 미적분은 집중적으로 엔제 챙기고, 그 다음 평정 다시 오답 정리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자. 그 미적모가 6시즌, 시즌 6, 시즌 5, 시즌 6, 시즌 7 계속 있는데 지금 숙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더 받아가면 되겠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